우리 딸 청첩장일세. 자네 이제 한시름 났구만. 축하하네. 너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와, 예쁘다. 정말 축하해. 보자기 카드로 행복을 나누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첩장 보자기 카드. 청첩장은 보자기 카드. 온라인 청첩장도 보자기 카드. 푸른밤 문지입니다. 참 이상해. 뭐가? 나와 내 친구는 나란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무심히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던 나를 향해 친구가 말했어. 어떤 기억은 너무 흐릿하고 어떤 기억은 너무 생생하잖아. 그 순간에 나는 조금 쓸쓸해 보이는 친구의 가느다란 어깨와 티 없이 맑은 파란 하늘을 번갈아 보면서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러게, 정말 그러네. 그렇게 한참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서 흐릿하거나 혹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이라는 것을 가만히 더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뚫어져라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팔짱을 끼고 어디 먼 데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 내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내 마음은 며칠 새 서늘해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지 콧날이 시큰하다. 때마침 저 멀리서 친구가 기다리던 버스가 달려오고 나는 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그녀의 뒷모습과 그녀를 태운 버스의 뒷공무니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미열이 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감기에 걸릴 모양이야. 언제였는지 기억도 희미한 어느 날에 당신은 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느 작가의 에세이에서 읽은 글이라면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전쟁터로 떠난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기에는 남편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서 어딘가에 남편이 꼭 살아있을 것만 같아서 몇십 년을 꼬박 같은 자리에서 남편을 기다렸다고. 그런 아내를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꽃처럼 고왔던 아내는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당신이 여기까지 말해줬을 때 나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어. 잔인하게도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현실로 살아 돌아오던 날에 그의 아내는 죽는다고. 기다림이 끝났고 동시에 아내의 삶도 끝이 났다고.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그 오랜 세월 그녀를 지탱해줬던 거라고.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슬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 그저 누군가에게 기다림이란 그런 것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의 얼굴이 희미해지던 어느 날에도 그 이야기는 이따금씩 또렷하게 생각났고 나는 어쩐지 슬퍼졌어. 당신과의 이별 후에도 나는 꽤 오랫동안 언젠가 우리가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만 그 기다림을 이쯤에서 끝내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녀를 울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릴 줄은. 처음입니다. 그녀가 먼저 내게 키스해준 건. 그녀가 원하는 주얼리 쇼핑몰. 여자를 아는 주얼리. 푸른밤 문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 시간 그 자리에 너는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너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까지 너와 엉겁결에 눈이 마주치고 겸연쩍게 웃기 전까지 나는 그런 너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호흡을 가다듬었고 어쩌면 이대로 영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너의 얼굴과 우리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었던가 봐. 아주 잠깐이었지만 카페 앞에서 그냥 되돌아갈까 갈등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한 네가 눈인사를 건네지 않았다면 그 시간, 그 자리 아마 나는 거기 없었을 수도 있어. 마주 앉은 우리 두 사람, 우린 분명 서로 해야 할 말도 들어야 할 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정작 서로를 앞에 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몇 시간째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용기를 낸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도 그런 거니?
내가 9살 때까지 살았다던 3층짜리 연립 아파트. 우리 집 바로 뒤가 놀이터였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늘 소란스러웠는데 해질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놀이터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지. 나는 1살 터울의 동생과 함께 흙놀이하는 걸 좋아했어. 흙으로 소꿉놀이를 하는 거야. 흙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한참을 그러다가 소꿉놀이가 지루해지면 모래를 쌓고 놀았어.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 흙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서 모래를 끌어모아 산처럼 쌓는 거지. 그런 다음 가장 꼭대기에 나무 막대를 꽂아놓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모래를 가져오는 거야. 얼만큼 가져가든 상관없어. 단 절대로 나무 막대를 쓰러뜨리면 안 돼. 그걸 쓰러뜨리는 순간 게임은 끝나. 이게 모래 뺏기 게임의 룰이야. 기억해. 나무 막대를 쓰러뜨리게 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만 놓여 있었는데 나는 꼭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만 같은 모래성을 본 것 같았어. 모래성이 산처럼 크고 높았을 때는 모래를 끌어오는 손길도 거침없지. 물론 너무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모래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나무 막대를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게임 초반에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 그런데 모래성이 점점 작아지고 그것이 손끝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조금 겁이 나. 나무 막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아주 살짝, 아주 조금씩만 모래를 내 쪽으로 끌어오고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다 해도 안심할 순 없어. 왜냐하면 다음 내 차례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게임에서 지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래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걸 너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니?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 모래성 같은 너와 나. 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자신이 없으니 미안해. 먼저 일어서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푸른밤 문지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아니, 당신과 나의 시작과 끝을 안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할까? 어쨌거나 그 친구와 주말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어. 요즘 들어 자꾸 집에만 갇혀 있으려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했는데도 근사한 한옥 카페를 가자면서 집 앞까지 나를 데리러 왔더라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 카페. 사랑채에 앉아있으니까 간간히 물소리, 바람소리, 바람을 실은 풍경소리가 들려오고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친구의 들숨과 날숨이 느껴질 만큼 모처럼 평화로운 밤이었어. 시내의 여느 카페처럼 수다를 떠는 사람도 없었고 뭐랄까 서로의 호흡을 느끼면서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옆 테이블에 내 또래, 아니 어쩌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 두 명의 여자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중간중간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 어느 말끝엔가 한 여자가 다른 한 여자에게 이렇게 묻더라. 앞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워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뜨거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주고 있던 다른 한 여자가 말했어. 존경과 귀함,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 7월 이후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이가 되지 못했던 당신과 나라서 그랬을까? 나는 그 말이 꽤나 아팠고 평화로웠던 시간이 실로 오랜만에 느꼈던 내 마음속의 평화가 다시 일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했었다. 언젠가 우리 두 사람 헤어지게 되면 어제 보고 오늘 또다시 볼 것처럼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프지만 너무 슬프지는 않게 그렇게 돌아서자고. 고맙게도 당신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해줬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프기는 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애써 웃으면서 서로에게 악수를 건넸잖아. 그리고서는 먼저 일어서라고, 먼저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먼저 일어서서 나왔는데 그 순간에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당신도 나도 말하지는 않았는데 지친 당신의 눈동자에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은 내 눈동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우리 할 만큼 해봤잖아. 애쓸 만큼 애써봤으니 이걸로 된 거야.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집에 오는 길에 서점에서 잡지 하나를 샀어. 매달 빼놓지 않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서점에 들르게 되면 기억했다가 사게 되는 잡지. 한 뮤지션의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나는 또 마음이 어지러워졌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 작별이라는 일개의 시에서 작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정말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별이라는 말에는 생채기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작별은 왠지 순수한 이별인 것 같고 합당한 이별인 것 같다고. 아프지만 좋은 이별인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말처럼 느껴진다고. 작별. 이로써 당신과 나는 작별하였다 라고 자꾸자꾸 곱씹으니 눈가에 뭐가 자꾸 맺히기는 하는데 그래요.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무배당 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에선 두 가지의 소리가 난다. 보험료 내려가는 소리, 환급률 올라가는 소리. 예정 사업비를 낮춰 보험료는 내리고 해지 환급률은 높였다. 무배당 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1644-3080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푸른밤 문지입니다. 너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의 이름 세 글자를 떠올리니까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은 한껏 들뜬 분위기인데 그 속에서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너의 얼굴을 가만 떠올려 본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 추석이라 고향에 내려갔다가 갑작스럽게 참석하게 된 초등학교 동창회.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났지. 사실 나는 너란 아이를 기억해내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 워낙 얌전하고 내성적인 네 성격 탓에 나는 너란 아이가 우리 반에 있는지조차 몰랐었거든. 그날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줄곧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너. 근데 참 이상해.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웃을 때도 내 시선은 줄곧 너를 향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작됐어. 너와 나 친구가 아니라 연인으로. 나에게 너는 첫사랑이었고 그건 너에게도 마찬가지였어. 굳이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묶어놓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함께 했잖아. 그러는 사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 우리가 헤어진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는 그 무게를 너도 가끔 느끼니? 너도 나처럼 그 무게에 가끔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래?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네가 나를 보러 서울에 온 적이 있어. 너는 회사 근처에서 나를 기다렸고 우린 함께 서울 구경을 했지. 남대문 시장에도 가고 덕수궁 돌담길, 시청광장, 명동 그렇게 한참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걸었어. 해질 무렵에는 한강에 유람선을 타러 갔잖아. 그건 언젠가 내가 너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였어. 약간 쌀쌀했던 강바람. 그렇지만 참 따뜻했던 너의 품.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인 듯 생생해서 입가에는 미소가, 두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너는 항상 나에게 다정했고 나를 배려해줬고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 그래서 나는 참 행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내 탓에 우리 함께했던 7년이란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지. 사실은 나 어제도 너를 보러 갔었어. 물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래도 바보처럼 행복했었다. 너는 유리창에 비친 너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나는 계속 웃음이 나더라. 너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하마터면 너의 이름을 부를 뻔했는데 그냥 돌아섰어. 나 있잖아. 내가 가장 예뻤던 그 시절을 너에게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와 함께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어서 고마워. 여전히 나는 너를 떠올리고 너의 전화를 기다리는 날이 많지만 추억 속에 예쁘게 너를 담아둘게. 떠올리면 여전히 따뜻하고 고마운 이름.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무배당 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에선 두 가지의 소리가 난다. 보험료 내려가는 소리, 환급률 올라가는 소리. 예정 사업비를 낮춰 보험료는 내리고 해지 환급률은 높였다. 무배당 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1644-3080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푸른밤 문지입니다. 자다가 깼어. 그런데 눈이 스르르 떠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번쩍
그렇게 눈이 뻐져버려서 깜짝 놀랐어. 빗소리가 듣기 좋다고 어제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밀려든 한기 때문인가 싶어서 나는 주섬주섬 일어나 창문을 닫아버리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그런데도 얼른 다시 잠이 안 들더라. 아무래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얼굴에 가만히 손을 대보니까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손끝과 발끝은 차가워서 나는 따뜻한 이불 깊숙이 발을 밀어넣고 그렇게 한참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어.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것이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 변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나더러 변했다고. 예전에 나였으면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맞받아쳤겠지만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중얼거렸지. 내가 변한 건지 당신이 변한 건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중요한 건 우리 둘 중 누군가는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겠지.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않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푹 자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나는 엄마 생각이 나. 내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았던 거 알죠?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던 나는 계절이 바뀔 때면 그래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곤 했어. 열이 펄펄 끓는데 그래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약부터 찾거나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고 옷부터 챙겨 입는 아빠 옆에서 우리 엄마는 냉정할 정도로 차분했어. 춥다고 오들오들 떠는 나를 눕혀놓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내 몸을 닦고 또 닦고 그러면서 왜 열이 나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서 그렇게 얼마 동안은 내가 아플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둬요. 내가 잠들고 나서도 숨소리는 어떤지 가슴에 귀를 대보거나 이마를 짚어보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끙끙 앓는 내 옆에서 끙끙 앓았어요. 우리 엄마도 나처럼. 밤새 뒤척뒤척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나는 아침부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한테 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당신과 헤어지기로 했다는 이야기. 언젠가 한번 당신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당신 눈빛이 참 착해 보인다고 그랬거든. 그랬던 당신과 헤어졌다니까 우리 엄마는 딱 한마디 했어. 잘했어.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다니까. 그래도 잘했어. 나중에는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어서 내가 볼멘 소리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 내가 힘들어할 걸 생각하면 속상한데 그래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대. 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별 수 없잖아. 훌훌 털고 일어나. 집에는 언제 올래?
너 좋아하는 거 해줄게. 지독한 감기도 밤새도록 앓다가 등허리에 땀이 배일 때까지 자고 일어나면 그런대로 견딜만 해지듯 이별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픔까지 끌어안는 거래요. 이번 감기는 아무래도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로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푸른밤 문제입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로 시작되는 젊은 느티나무라는 소설 기억해? 언제 들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문장이야. 당신과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던 어느 날이었다. 문학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맨 처음 이 문장을 보고 노트에 몇 번을 옮겨 적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몇 번인가는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했다고. 그럴 때면 슬금슬금 웃음이 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랬었다고.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고백 아닌 고백을 당신에게 한 적이 있다. 가을이었고 가을의 빛깔을 꼭 닮은 하늘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소곤거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줄곧 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하던 당신은 그제야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때 너는 분명히 사춘기였을 거야. 그래, 당신이 짐작하는 대로 나는 여드름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사춘기 소녀였을 수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였는지도 몰라.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랬던 시절에도 나에게는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뒤통수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웃음이 나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바람이 조금 서늘하다 싶어서 나는 소매자락을 손등까지 끌어올리고 양포를 감싸줬는데 당신이 가만히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 근데 그 소설 말이야, 결말이 어떻게 됐지? 비극이었나 해피엔딩이었나?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은 정지해버린 듯 고요했다.
단지 그에게서 난다던 비누 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지질 않고 저릿하게 맴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소설의 줄거리가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결말이라는 그 말이 나를 조금 두렵게, 아마도 나를 조금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사랑의 결말은 헤어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냐고 나는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그 사람은 그렇다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다면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그에게 말했었다. 그가 나와 헤어지는 쪽을 마음을 정하면서 자연히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돼버렸고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났다.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도 항상 결말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말이 오려는 순간 절묘하게 나를 숨겼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그건 당신과도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런 이별 앞에 당신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헤어짐의 이유를 물어왔던 날, 그때 나는 우리가 함께 앉아있기를 가장 좋아했던 도서관 벤치에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먼저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 풍경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랑의 결말은 헤어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 딸 청첩장일세. 자네 이제 한시름 났구만. 축하하네. 너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와, 예쁘다. 정말 축하해. 보자기 카드로 행복을 나누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첩장 보자기 카드. 청첩장은 보자기 카드. 온라인 청첩장도 보자기 카드. 푸른밤 문지입니다. 너와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꿈속에서 너를 만나고는 했다. 어느 날인가 너는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아있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인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꿈속에서도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
그래서 한 번은 너를 무작정 뒤쫓아간 적도 있는데 너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너의 이름을 불렀지.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질 않고 내 안에서만 맴도는 거야. 그러는 사이 너의 모습은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깨고 나면 나는 또다시 아득한 기분이 돼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부스스한 얼굴로 힘겹게 또 하루를 맞이하고는 했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며칠 전 꿈속에서 본 너의 모습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그래. 그 사람 이제 완전히 떠났나 보다. 그 말 끝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뱉고 만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헤어지자고 그러는 편이 낫겠다고 네가 먼저 말해왔을 때도 나는 왜, 어째서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짤막한 기사 하나를 봤어. 충남 태안에선가 벚꽃이 폈대. 봄에 피는 벚꽃이. 이 가을에 꽃망울을 터뜨리다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지. 어느 해수욕장으로 가는 진입로에 가로수로 200여 그루쯤 되는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얼마 전부터 난데없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 말도 안 돼. 그런데 꽃을 피운 이유가 뭔지 알고 나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태풍 때문이었대. 9월이 막 시작되고 찾아왔던 태풍 기억하지? 대단했잖아. 태풍이 몰고 온 바람에 나뭇잎이 전부 떨어져 버린 거야. 벚나무는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데 잎이 없으니까 나무가 꽃을 피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웠다나 봐. 내년 봄에 탐스러운 꽃을 피우려면 영양분을 축적해야 되는데 잎이 모조리 떨어져 버렸으니까 꽃을 피운 다음에 새 잎을 만들어서 햇빛을 모으고 내년 봄에 다시 어여쁜 꽃을 피우려고. 아픔 속에서도 시련을 딛고 다시 살아내려고. 가을에 핀 벚꽃은 그렇게 탐스럽지도 또 그렇게 화사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가까스로 겨우겨우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것도 분명히 울면서 꽃을 피웠을 거야. 그 마음이 뭔지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마지막 힘을 다해 떨쳐내려 애쓰는 대신 다시 꽃을 피우고 잎을 틔워야겠습니다.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무배당 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에선 두 가지의 소리가 난다. 보험료 내려가는 소리, 환급률 올라가는 소리. 예정 사업비를 낮춰 보험료는 내리고 해지 환급률은 높였다. 무배당 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1644-3080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푸른밤 문제입니다. 엊그제 밤에 나는 무서울 만큼 세상을 뒤흔들던 비바람 속에서 뒤척뒤척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봐. 꿈을 꿨어.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3일 동안 결항된다는 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건 내 바람일 뿐이고 희망사항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당신은 알긴 할까? 나는 생각했어. 내게 보너스로 주어진 3일 동안 당신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해야겠다. 예쁜 옷도 이것저것 사서 입혀줘야겠다. 주말에 개봉하는 영화도 같이 보러 가면 되겠다. 나 혼자 막 들뜨고 행복했어. 그랬는데 꿈이 아닌 현실은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었고 당신을 영국으로 데려다줄 비행기는 결항은커녕 지연되지도 않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 야속하게 떠나버렸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덩그러니 여기에 남겨졌어. 당신과의 짧은 만남, 그리고 긴 헤어짐. 벌써 2년 넘게 반복해서 겪고 있는 일인데도 만나는 건 늘 설레고 헤어지는 건 늘 너무 힘이 들어.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말이야. 조금 지쳐있던 어느 날에 나는 영국 캠브리지로 어학연수를 할 겸 여행 에세이를 쓸 겸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어.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한 그 시간을 뒤로하고 작년 이맘때 나는 거기에 당신을 남겨두고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떠나고 내가 남겨지게 됐네. 게이트 앞에서 나는 끝끝내 참았던 눈물을 당신 앞에서 보이고 말았는데 당신이 그런 나를 보면서 그랬지? 아주 헤어지는 사람들처럼 왜 그러느냐고. 또 볼 건데 울지 말라고. 4개월만 기다리면 또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를 웃게 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당신은 마음을 채 수스르지도 못하고서 마지막까지 씩씩하게 손을 흔들면서 내게 웃어 보였잖아요. 있잖아. 나 사실 당신한테 많이 미안했어. 어차피 당신은 조금 있으면 또 가버릴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만큼만 잘해줘야지. 처음엔 내가 그랬거든. 나 참 못됐지? 점점 눈앞이 아득해지고 흐릿해지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마음껏 표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게. 당신과 사랑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고, 사랑을 기다리는 법, 사랑을 지키는 법, 사랑을 키워가는 법을 배워가요. 잘 도착했죠? 고마워요, 내 사랑. 나를 여전히 꿈꾸게 하고 내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눈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그 비결은? 단지 많이 웃고 예쁜 것만 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게 다인가요? 사실 오스카에서 눈 살짝 했어요. 최고의 미를 완성하는 오스카 성형외과. 검색창에 오스카 성형외과. 푸른밤 문지입니다. 너에게 전화를 걸어놓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다. 내 전화를 받은 네가 무슨 일이야? 라고 차갑게 묻는다면 나도 차갑게 쏘아줄 참이었고, 네가 차분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혹은 나야 라고 말을 건네온다면 나도 태어난 척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말할 참이었는데, 내 목소리를 들은 너는 어디냐고 물었고, 내가 아직 밖이라니까 그 다음에는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왔지. 나 있잖아.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야무지게 묶어뒀던 매듭 하나가 스르르 힘없이 풀려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 짧은 순간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알맞은 대답이 생각나질 않아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제 너랑 상관없잖아. 어쩌면 너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건지, 수화기 건너편에서 그저 듣고 있다는 정도의 신호만을 보내온다. 너와 나 사이에 겉도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바람결에 흩어지고, 이제 그만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말하려는 순간에 네가 그랬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처음에 나는 웃는 듯 했다가, 그 다음에는 우는 듯 했다가,
마지막에는 입술을 꼭 깨물고서 이렇게 말했어. 더 이상 내 마음 같지 않은 너의 마음, 그 마음이 원망스러워. 기억나?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우리 두 사람은 동물원에 간 적이 있어. 그날 오전 수업 하나가 갑작스레 휴강됐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날씨가 정말 좋았잖아. 맨 처음에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던 너는 뒤늦게 내가 롤러코스터를 못 탄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동물원에 가자고 했지. 우리는 동물원 안에 있는 호숫가에서 백조무리의 여유로운 자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재밌는 얘기거리라도 생각난 듯 네가 그러더라. 검은 백조 본 적 있어? 나는 웃었던 것 같아. 검은 백조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세상에 검은 백조가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검은 백조에 대해서 말해줬잖아. 한 탐험가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검은 백조를 처음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믿어왔다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발견된 백조는 모두 흰색이었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백조는 흰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측도 예상도 못한 그 상황을 블랙 스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서였을까? 그날 헤어질 무렵의 호숫가는 아름답다기보다 좀 쓸쓸했어. 나는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사랑을 하다가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 혹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색깔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사랑은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